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왜 내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을까? 왜 잇몸은 사과 한 입 베어무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붓고 피가 날까? 그리고 도대체 이 몸의 무거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 말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채 보낸 세월이 어느덧 30년입니다. 그동안 2만 명의 환자들과 마주하며 그들의 고통 어린 숨소리를 들어온 저, 김서연에게는 이제 환자의 안색만 보아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몸 안에서 어떤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는지 느껴지곤 합니다.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지요.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평생 채소를 팔며 자식들을 키워낸 박옥자 할머니께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등, 그리고 힘없이 처진 어깨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리셨습니다. 그 가느다란 팔 위에는 누군가에게 세게 붙들린 듯한 진한 보랏빛 멍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멍이 들어 있어요. 양치질을 하면 입안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몸이 마치 바닷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천근만근이라 이제는 손님들한테 배추 한 포기 건네는 것도 힘에 부치네요. 제 몸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할머니의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평생을 일궈온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옥자 어머님, 이건 몸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몸속을 매일같이 수리해주던 소중한 수리공이 파업을 선언한 거예요. 우리 몸에는 기계가 녹슬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고 고장난 곳을 고쳐주는 아주 정직한 일꾼이 필요한데 지금 어머님의 몸에는 그 일꾼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 수리공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흔하게 들어와서 그 가치를 잊고 지내던 비타민 C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타민 C라고 하면 그저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백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와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간 증명해온 임상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는 우리 생존의 근간을 이루는 항산화 엔진이자 세포 보호의 최후 보루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산소를 들이마셔 에너지를 만들지만 그 축복 같은 과정 뒤에는 활성산소라는 치명적인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쇠를 부식시키는 녹처럼 우리 혈관과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지요. 이때 비타민 C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천연 소방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박옥자 할머니의 팔에 든 멍과 붓고 피나는 잇몸은 사실 콜라겐 합성이 멈췄다는 신호였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 필수 조효소인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혈관벽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잇몸 조직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실제로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위 20%인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42%나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지금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터지고 조직이 무너져 내리는 심각한 결핍의 경고등을 켜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님, 영양제 한두 알 챙겨 드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유일한 비타민이라서 마치 매일 먹는 밥처럼 아주 세심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아무 때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된다고 착각하시죠. 그건 마치 가뭄 든 논에 한꺼번에 홍수를 퍼붓고는 물 줬으니 됐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 한 번에 많이 먹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우리 몸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타이밍의 기술이 효과의 100%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대신 무너진 삶의 리듬을 재건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하는 비타민 C 500mg, 점심 식사 후 에너지 대사를 돕기 위한 또 한 번의 섭취, 그리고 세포가 재생되는 밤 시간을 위한 리포조말 형태의 보충까지. 이 작은 실천이 어떻게 80대 노인의 혈관을 다시 춤추게 하고 잿빛 안색을 장밋빛으로 바꿀 수 있는지 30년 임상 경험의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들으며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그저 비타민이란 게 약국에서 파는 사탕 같은 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내 몸을 지켜주는 군대였구먼요. 맞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복합 수리 시스템입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상처가 눈에 띄게 빨리 아물며 심지어 흐릿했던 기억력이 선명해지는 기적.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박옥자 할머니 한 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유 없는 통증과 무기력함에 몸부림치는 수많은 분께 전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순간의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수리공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적절한 시간에 넣어주는 그 작은 배려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박옥자 할머니처럼 잇몸이 붓고 이유 없는 멍이 생기며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에 갇혀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비타민C라는 이름의 리셋 버튼을 눌러보시지 않겠습니까? 30년 동안 제가 목격한 수만 명의 회복 사례가 증명하듯 당신의 세포도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시 활력이 돌아요. 라고 외치며 진료실 문을 환하게 열고 들어올 당신의 미래를 저는 확신합니다. 치유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식탁 위, 그리고 당신의 결단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30년 전 처음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의 떨림을 떠올려 봅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실은 우리 인간의 몸이 거대한 우주와 같아서 아주 작은 균형이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후 진료가 시작될 무렵 부산 영도에서 올라오신 이순례 할머니께서 힘겨운 걸음을 옮기며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선생님 온몸이 불덩이 같아요. 뼈마디가 쑤시고 몸 여기저기에 불이 난 것처럼 욱신거려서 밤잠을 설쳐요. 라며 쉰 목소리로 호소하셨습니다. 손주 셋을 도맡아 키우느라 자신의 몸은 이미 타버린 잿더미와 같았지요. 저는 할머니의 붓고 뜨거운 손마디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의 흔적이었습니다. 순례 어머님, 지금 어머님의 몸 안에서는 아주 무서운 불길이 치솟고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 숨을 쉬고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만들 때마다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이 활성산소는 마치 타오르는 모닥불에서 튀어나오는 불꽃 같아서 제때 끄지 않으면 어머님의 소중한 세포와 장기를 새카맣게 태워버린답니다. 이 불길이 쌓이면 염증이 되고 결국 노화와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의학적으로 활성산소는 전자 궤도가 불안정한 산소 분자를 뜻하며 이는 주변 세포의 전자를 강제로 빼앗아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항산화 연구소에서 수천 번의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환자들의 공통점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비타민C가 바로 이 치명적인 불길을 잡는 천연 소방수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타민C는 자신이 가진 전자를 기꺼이 활성산소에게 내어주며 스스로 산화되어 사라짐으로써 우리 몸의 근본인 세포막과 DNA가 타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머님, 비타민C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몸속에 쌓이는 독소를 씻어내고 불을 끄는 청소부를 고용하는 것과 같아요.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감이 줄어드는 이유도 바로 세포를 공격하던 불길이 잦아들기 때문이죠. 제 말을 듣던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비타민만 잘 먹어도 제 몸속 불길이 잡힐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소방수를 불러주세요. 비타민C는 혈액을 타고 돌며 혈관벽에 붙은 녹을 닦아내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기적을 행할 겁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만성 피로와 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적절히 투여했을 때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저는 수만 번 목격했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닌 2만 명의 생명을 통해 증명된 실전의 데이터입니다. 순례 할머니께 저는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비타민C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법을 상세히 적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진료실 문을 나설 때 그 무겁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환자의 몸속에 타오르는 고통의 불길을 함께 끄고자 하는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사로 살다 보면 가끔 고집이 곧 생명이라고 믿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천에서 오신 85세의 퇴직 공무원 정대식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는 약 따위 안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며 자부하셨지만 최근 부쩍 심해진 두통과 숨가쁨 때문에 자녀들의 강권으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혈압계를 감은 할아버지의 팔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매우 딱딱하고 거칠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낡은 수도관처럼 혈관이 굳어버렸다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앞에 두고 할아버지께 차분히 말씀을 건넸습니다. 대식 어르신, 어르신의 심장은 지금 아주 좁고 거친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피를 뿜어내고 있어요. 혈관이 고무줄처럼 유연해야 피가 부드럽게 흐를 텐데 지금 어르신의 혈관은 유리관처럼 딱딱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깨질 듯 위험합니다. 이 혈관 벽에 상처가 나면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결국 염증이 생겨 통로를 더 좁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이 느끼시는 두통과 숨가쁨의 원인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2%나 낮았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관을 확장하는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비타민C가 바로 그 딱딱해진 혈관을 닫고 수리하는 혈관의 파수꾼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비타민C는 단순히 피로를 푸는 약이 아닙니다. 심장이라는 펌프가 내보내는 피를 안전하게 나르는 길, 즉 혈관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공사자재와 같아요. 제 설명에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비타민 하나가 무슨 그런 큰일을 한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셨지만 저는 통계가 증명하는 수치와 수많은 환자의 호전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혈액 속의 비타민C는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고 손상된 혈관 조직을 재생시키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혈관은 충분히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탱할 영양적 토대가 필요할 뿐이지요.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식후에 복용할 비타민C와 함께 혈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생활 습관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고집스럽게 약을 거부하시던 할아버지는 제 진심 어린 설명과 과학적 근거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저는 한 시대의 자부심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조용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비타민C 한 알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늙은 얼굴을 거울로 보기가 싫어요.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작은 상처 하나도 나질 않으니 내 몸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만난 이순례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노년의 여성에게 피부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력과 자존감이 표현되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지요. 할머니의 피부는 윤기를 잃어 거칠었고 손등에 난 작은 긁힌 상처는 보름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은 채 붉게 성나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피부가 거칠어지고 상처가 낫지 않는 건 어머님이 늙어서가 아니에요. 피부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인 콜라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비싼 콜라겐 가루를 아무리 먹어도 몸속에 비타민C라는 조력자가 없으면 우리 몸은 절대로 콜라겐을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이라는 그물을 짜는 바늘과 같은 존재거든요. 바늘이 없는데 실만 아무리 가져다 준들 옷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피부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비타민C는 프롤린과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콜라겐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효소 작용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피부 노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름 깊이가 낮고 피부 장벽의 수분 보유력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멜라닌 색소의 과잉 생성을 억제하여 검버섯과 잡티를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비타민C가 단순한 미용 영양제가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생명의 접착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저와 함께 콜라겐의 마법을 시작해봐요.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 몸 안에서 콜라겐 공장이 다시 가동될 거예요. 그러면 얇아진 피부가 두꺼워지고 상처 치유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겁니다. 이건 화장품으로 덮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진짜 생명력이에요. 저는 할머니께 저녁 식사 후 비타민C와 콜라겐을 함께 복용하는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밤은 우리 세포가 재생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할머니께서 다시 진료실 문을 여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안색은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고 손등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입가에 피어난 환한 미소가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신기해요. 얼굴에 광이 난다고 이웃들이 난리예요. 할머니의 그 맑아진 미소는 비타민C가 일궈낸 세포의 승리이자 포기하지 않은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보답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료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위로 오후에 잔잔한 햇살이 내려앉을 때쯤 강원도 춘천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전직 초등학교 교장 김영철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생을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을 법한 선생님의 옷매무새는 여전하셨지만 저와 눈을 맞추는 그분의 눈동자에는 깊은 안개 같은 막막함과 형언할 수 없는 서글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마른 침을 삼키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떼셨습니다. 김 박사님,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든 것 같습니다. 평생 부르던 제자들의 이름이 가물가물하고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져버려요. 혹시 저도 그 무서운 치매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요? 선생님의 그 떨림은 단순한 건망증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적 자부심과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선생님,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고귀한 장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연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몰아서 쓰거든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 찌꺼기인 활성산소도 가장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선생님의 머릿속은 지우개가 든 것이 아니라 그 산화 찌꺼기들이 뇌세포 사이의 통로를 뿌옇게 가로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타민C는 바로 그 뇌의 안개를 걷어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필터이자 보호막입니다. 신경과학 분야에 권위 있는 연구들에 따르면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이나 치매 초기 단계의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C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공통된 임상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는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장기이기에 비타민C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고 뇌세포의 파괴를 막는 최전방 방어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비타민C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마치 물기 없는 고목처럼 메말라가며 신호 전달을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비타민C는 단순히 피로를 푸는 영양제가 아니라 선생님의 소중한 기억과 지혜를 지켜주는 뇌의 파수꾼입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녹슬지 않도록 매일 깨끗한 보호막을 씌워줘야 합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던 선생님의 눈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더니 끝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늙는다는 것이 그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인 줄만 알았는데 제 노력으로 이 소중한 기억들을 조금 더 붙잡을 수 있다니 다시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저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뇌세포는 적절한 영양과 항산화 환경만 갖춰지면 다시금 활력을 찾습니다. 흐릿해진 단어들이 다시 떠오르고 안개 낀 듯 답답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선생님께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비타민C 복용법과 함께 신경세포 재생을 돕는 생활 습관을 꼼꼼히 적어드렸습니다. 진료실을 나가시는 선생님의 뒷모습은 들어오실 때보다 훨씬 꼿꼿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비타민C 한 알에는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의 가치, 즉 한 인간의 존엄한 기억과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사님, 그냥 나이 먹어서 기운이 없는 줄로만 알았지. 내 몸이 이렇게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평생 채소 장사를 하셨던 박옥자 할머니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할머니의 팔다리에 든 짙은 보랏빛 멍과 툭하면 붓고 피가 나던 잇몸은 사실 현대판 괴혈병의 전초 증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괴혈병을 과거 뱃사람들이나 겪던 옛날 병으로 치부하지만 30년 진료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해 몸 구석구석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잠재적 괴혈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만드는 콜라겐 합성의 절대적인 조력자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못의 혈관이 약해지는데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혈관 벽의 지지 구조가 붕괴했다는 증거입니다. 옥자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의 팔에 든 멍을 가리키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멍이 아니에요. 혈관이 너무 약해져서 피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몸의 비명입니다. 잇몸이 부어오르는 것도 치아를 지탱하는 콜라겐 기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상처가 아예 아물지 않고 면역력이 바닥나서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번지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후 장년층과 노년층의 체내 비타민C 저장량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신진대사 효율이 낮아지면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저하되기 때문이지요. 하버드와 존스 홉킨스의 임상 연구에서도 비타민C 수치가 낮은 노인 그룹은 높은 그룹에 비해 상처 회복 속도가 3배 이상 느리고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현격히 높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비타민C 결핍이 가져오는 전신 쇠약의 무서움을 차근차근 일깨워 드렸습니다. 어머니, 비타민C가 없으면 우리 세포는 연료를 잃은 엔진과 같아요.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인 건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포가 일을 할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설명을 듣던 할머니는 자신의 거친 손등을 만져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늘 찬밥에 물만 것이었는데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이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노화라는 이름으로 외면해왔던 것이지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어머님 몸속 수리공들에게 충분한 재료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무너졌던 잇몸도 약해진 혈관도 다시 튼튼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비타민C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저는 옥자 할머니의 처방전에 단순히 영양제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소중히 돌보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부족하면 비명을 지르고 채워주면 반드시 회복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옥자 할머니의 멍든 팔이 깨끗해지고 잇몸의 핏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는 의사로서 그 치유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는 어차피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닌가요? 많이 먹어봐야 아까운 것 같은데. 그 질문의 주인공이었던 김영철 선생님께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쓰고 남은 양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배출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를 먹는 법은 마치 가뭄이 든 논에 물을 대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비타민C의 흡수율은 한 번에 복용하는 양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000mg을 몰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만 이를 200mg씩 나누어 마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혈중 농도는 복용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6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져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선생님,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퍼붓는 소나기가 아니라 하루 종일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이슬비처럼 공급해줘야 합니다. 아침에만 한 알 드시고 많은 건 오전 내내만 수리공을 부리고 오후에는 공사장을 비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비타민C의 골든타임 루틴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 점심 식사 직후, 그리고 저녁 식사 직후에 나누어 복용함으로써 하루 24시간 내내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포는 끊임없이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고 뇌세포 보호막도 쉼없이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 복용 시 산 성분 때문에 속쓰림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음식물과 섞여 천천히 흡수되도록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임상 통계에서도 식후 복용 시 위장 장애 보고가 8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그럼 저는 매일 3번씩 잊지 않고 챙겨야겠군요. 제 뇌세포들이 굶지 않도록 말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비타민C를 단순한 알약이 아니라 생명의 연료로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덧붙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특히 리포조말 형태의 비타민C는 인지질 막으로 감싸져 있어 장세포 속으로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일반 비타민보다 흡수율이 3배 이상 높고 혈중 농도도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저녁에는 리포조말 형태를 드시는 것이 밤새 뇌를 청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인체의 생리적 리듬을 존중하고 그 흐름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예술입니다. 비타민C 복용의 핵심은 양이라는 숫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시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영철 선생님께 전해드린 이 타이밍의 기술이 그분의 흐릿해진 기억을 다시 선명하게 깨우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 관리한 시간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결실로 응답한다는 진리를 저는 수많은 환자의 변화를 통해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료실 창가에 놓인 작은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오후, 저는 박옥자 할머니와 마주 앉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비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약국에서 산 알약 하나가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부엌 구석구석에 숨겨진 보물들이 비타민C라는 수리공의 손을 잡으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커진답니다.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지만 정작 어떤 채소가 자신의 몸을 살리는 진짜 보약인지는 모르고 사셨지요. 저는 할머니께 비타민C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영양의 궁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철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옥자 할머니처럼 만성 빈혈로 고생하며 늘 어지럼증을 달고 사는 분들에게 비타민C는 구원투수와 같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철분과 함께 복용했을 때 철분의 흡수율은 무려 67% 이상 상승합니다. 어머님, 빈혈 약만 드시지 말고 키위나 딸기 하나를 같이 드셔보세요. 그러면 철분이라는 무거운 짐을 비타민C라는 지게꾼이 번쩍 들어서 몸속 구석구석으로 날라줄 거예요. 할머니는 그저 신기한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또한 피부 노화로 상심이 컸던 이술래 할머니께는 콜라겐과의 조합을 강조했습니다. 콜라겐은 그 자체로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라 몸에 들어가면 분해되는데 이를 다시 우리 피부와 뼈를 만드는 벽돌로 재조립하는 설계자가 바로 비타민C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비타민C의 힘을 앗아가는 무서운 상극들도 있습니다. 저는 김영철 선생님께 특히 강조했습니다. 선생님, 식사 후에 바로 마시는 그 향긋한 커피 한 잔이 선생님의 뇌를 지켜줄 비타민C를 몸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해 비타민C가 세포에 닿기도 전에 소변으로 배출되게 만듭니다. 적어도 비타민C를 복용한 후 1시간은 커피, 녹차, 홍차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당분이 가득한 탄산음료와 나트륨 범벅인 인스턴트 음식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급격히 높여 비타민C가 우리 몸을 수리하기도 전에 그 쓰레기를 치우느라 기력을 다 소진하게 만듭니다. 가장 치명적인 적은 술과 담배입니다. 담배 한 개비는 체내 비타민C를 무려 25mg 이상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술은 간에서 비타민C를 대량으로 소모하게 만들어 면역 시스템을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지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청소부를 불러놓고 집안에 계속 쓰레기를 쏟아부어서야 되겠습니까? 물 한 잔의 힘을 믿으세요. 비타민C는 물에 녹아 흐를 때 가장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하는 비타민C, 그리고 1시간의 커피 금지. 이 작은 규칙들이 쌓여 30년 넘게 고통받던 환자들의 혈관을 정화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기적을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엌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가 다시 태어나는 성전설입니다. 박사님,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비타민C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특수한 비타민이 좋다는 말도 있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퇴직 공무원 정대식 할아버지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깐깐하게 건강을 챙기시는 분일수록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 쉽지요. 저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신 의학 기술이 집약된 리포조말 비타민C와 메가도스 요법의 진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리포조말이란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겠지만 이는 영양제를 포장하는 아주 영리한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비타민C를 우리 세포막과 똑같은 성분인 미세한 기름막으로 감싸는 것이지요. 일반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장벽을 통과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산의 약해 속 쓰림을 유발하지만
리포조말 형태는 지방처럼 작동해 장세포 속으로 쑥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덕분에 세포 내 흡수율이 90%에 육박하며 혈중 농도 역시 일반 형태보다 3배 이상 길게 유지됩니다. 위장이 약해 고생하시던 순례 할머니께 이 형태를 권해드렸을 때 선생님, 이제 비타민을 먹어도 속이 하나도 안 아파요라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 2000mg 이상의 고용량을 복용하는 메가도스 요법은 분명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식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답이 아닙니다. 어르신처럼 혈관 건강이 우선인 분들은 양보다는 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리포조말 형태보다는 첨가물이 없는 순수가루 형태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임상적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지난 30년간 2만 명의 환자를 보며 얻은 결론은 건강에는 정해진 규격 사이즈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500mg이 최적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리포조말 2000mg이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식 할아버지의 신장 수치와 생활 습관을 면밀히 분석해 할아버지에게 꼭 맞는 맞춤형 처방을 내렸습니다.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닌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복용량과 형태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정밀의료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은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존재이기에 그에 맞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제가 처방해드린 비타민C 루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의 발걸음 소리부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신 박옥자 할머니의 얼굴을 뵙는 순간 제 가슴속에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칙칙했던 잿빛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복숭아빛처럼 은은한 생기가 뺨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잇몸 부은 게 싹 가라앉았어요. 이제 깍두기도 오독오독 씹을 수 있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시장 나가는 게 즐거워요.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의사로서 제가 듣는 그 어떤 찬사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오신 김영철 선생님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안개 낀 듯 흐릿했던 눈빛은 총기로 가득 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에는 다시금 예전 교장 선생님 시절의 위엄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머릿속이 맑아지니 다시 펜을 잡게 되더군요. 하고 지냈던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둘 떠오를 때마다 비타민C가 내 뇌세포를 깨우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걷어내고 혈류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의 지적 생명력은 이토록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순례 할머니의 피부는 만져보지 않아도 탄력이 느껴질 만큼 매끄러워졌고 정대식 할아버지는 혈압 수치가 안정권에 접어들어 숨가쁨이 사라졌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비타민C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정직한 영양소를 우리 몸의 생리적 리듬에 맞춰 정성스럽게 채워준 결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의 리셋 버튼을 누르듯 챙겨 먹는 한 알, 점심 식후 에너지 대사를 돕는 한 알, 그리고 밤새 세포를 수리하도록 돕는 리포조말 한 알. 이 작은 3번의 실천이 30일 동안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에서 희망으로 건져 올린 것입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제가 확인한 진리는 명백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그 치유의 과정에 필요한 최상의 재료를 공급해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분들이 떠난 빈 진료실에 앉아 저는 오늘 기록한 수많은 회복의 일기들을 되새겨봅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명약이나 복잡한 시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정성입니다. 박옥자 할머니의 맑아진 안색과 영철 선생님의 선명해진 기억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세포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주일이면 얼굴빛이 달라지며 한 달이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비타민C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 몸 안의 수리공들이 다시 힘차게 망치질할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이 지혜가 당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삶도 바꿀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많은 분을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등불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 깊고 유익한 정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